2030 남녀가 조건이 맞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뉴스를 봤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과연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운 시선을 보낼까 아니면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을 보낼까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현대사회는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에 대한 갈망은 매우 크지만 현실적인 선택은 결혼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조건을 잘 따져야 돼. 내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상대방을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가는데 원래 조건 결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인류 태동 이래로 애초에 남녀의 결혼은 조건 결혼이었어요. 연애가 없어. 이문건, 김돈희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둘 다 명문가 집안의 자제였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수준의 양반들끼리의 결혼이면 이게 결국 조건을 따져서 한 결혼이 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문화, 교양, 소득, 재산, 신분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동질혼인 거예요. 같은 속성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 그게 동질혼이에요. 애초에 조건 결혼의 의미는 동질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서 조건 결혼하면은 동질혼을 의미하지 않아. 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갑자기. 애초에 인류는 동질혼으로 결혼해 왔고 그렇게 살았는데 현대사회에 와서 뭐냐면은 내게 유리한 조건을 따지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조건을 따지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관이나 어떤 성향 같은 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조건을 뭐 본인이 골라서 내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그렇게 조건을 막 따져서 결혼을 했어요. 서로가 합의한 뒤에. 그런데 그 이상의 조건들이 또 생겨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돈이 처음에 나갔던 그 예문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 여자 만나서 조건, 너 이거 나가, 오케이, 이 조건이면 둘이 살 수 있겠다.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하고 살다 보니 부인이 애정에 대한 욕구, 나라는 여성이라는 그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애정 표현, 그다음에 나를 사랑해준다는 어떤 표시, 행동,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의 수치 이런 게 너무 고파. 물론 사람은 남자는 성실하고 그렇게 하지만 애정 표현을 잘하거나 애정이 넘치는 남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살다 보니까 점점 애정에 목이 말라. 왜 나한테 애정을 안 줘? 나한테 표현을 해줘. 그랬더니 우리 애초에 그거 조건에 없었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남자 말이 맞는 거예요. 여자가 애초에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결혼 당시의 조건 외의 변수로서 서로 애틋한 그런 관계를 기본으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여자는 생각한 거지. 근데 애초에. 조건에 맞춘 결혼 안에 그러면 나에 대한 그런 애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냐 물으면 아마 틀림없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커플은. 조건 맞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조건을 다 맞추면 조건 외에 말로 입 밖에 내어지지 않는 조건들도 다 기본적인 이상은 할 거라고 전제하고 한 결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하거든요. 남자는 이 조건만 바라보고 그 외는 이제 신경 안 쓰기. 여자는 뭐냐면 이 조건은 기본이고 그 외의 거는 평타 이상. 분명히 조건 내들었을 때 뭐 월급이라던가 학벌이라던가 뭐 외모라던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조건으로 내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신혼부부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이걸 넣진 않았을 것 같아. 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기, 이뻐해주기. 헐리우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세하게 혼전 계약서에 애정 표현을 얼마만큼 하고 성관계도 얼마만큼 하고 이런 걸 다 명시를 해놓는다고 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갈라서자. 그러니까 얘네는 벌써 이런 문제를 이전에 겪어본 거지, 그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적인 것인데 사실상 이 조건 결혼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문건과 김돈희 이 커플도 조건 결혼인데 본질적으로 너무나 달라. 예전 양반끼리 여기 김돈희, 이문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집안끼리 같은 비슷한 양반끼리 공동체끼리의 결합이라는 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면 현대사회에서 미혼 남녀들이 찾는 조건 결혼은 나에게 자신에게 인생을 살아가기에 유리한 조건을 상대방한테서 찾는다는 거죠. 좀 더 개인적인 부분에 국한된 느낌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적인 접근인데 이 소비자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거야. 나한테 유리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야, 상대방으로부터. 근데 우리 인간관계는 자본주의가 아니야, 본질상. 공동체야. 애초에 인류 역사상 수십만 년의 인류 역사는 공동체 원리로 운영되어 왔어. 그게 숨 막힐지 몰라도 인류를 지금까지 존속하게 하고 번영하게 한 기본 원리야. 20 몇만 년 된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 문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결혼에 있어서 바뀌었단 말이야. 현대가. 김돈희와 이문건이 결혼할 때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개입이 돼. 거대하게. 그리고 쫙쫙쫙 최적회를 내가지고
그래 고만고만하구나 하고 서로 결혼한 거야. 서로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현대사회는 그게 아니야.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받겠다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의 조건이란 말이야. 공동체가 생각하는 조건은 고만고만하구나, 그래 해봐라, 이건데 이 현대사회는 그게 아니야. 나라는 개인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겠다 이거야.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거든 결코. 서로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야. 결혼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잠깐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결혼은 조건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낼 수 있는 그런 제도야. 근데 사랑은 조건을 맞춘다고 오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차이야. 그래서 사랑은 뒤늦게 오는 거야. 인간관계가 소중한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성되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 애틋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하나 형성되는 데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 은근히 오래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랑도 있는데, 그냥 어떤 특유의 직감적인 것으로 설레는 사랑도 있기는 있어요. 그게 확률상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야. 어쨌거나 있기는 있어. 어쨌건 있긴 있어. 근데 자 그럼 99.9%의 사람들은 0%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까? 0.00001 정도의 그 성공 확률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했던 신혼부부 케이스에서 부인이 남편한테 바라는 왜 나 사랑해주지 않냐, 예뻐해주지 않냐는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왜 나를 여성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않느냐야. 근데 애초에 그건 결혼 조건에 없었잖아. 남자는 이해가 안 되지. 이 여자가 이제 와서 왜 이러지? 싶은 거지. 남자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거 하나 못해주는 남자에 대한 비판을 남자들도 했어. 그거 하나 못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춘 여자를 찾을 거야. 거꾸로 그냥- 생각해야지. 그냥 무난한 거.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살려자. 있으니까 뒤지면 틀림없이. 그리고 이 남자는 기능적으로는 잘 작동해.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작동한다가 심정적으로 만족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지. 모든 걸 갖는다는 거는 이부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하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정서적인 감정적 충족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지. 결혼해보고 나서야. 하기 전엔 몰랐어. 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기대를 버려야 돼. 이 결혼을 깰 거 아니면. 그리고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쪽에다 키포인트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결핍은 항상 상존합니다. 근데 그 결핍은 고쳐질 수가 없고 채워질 수 없다고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잘 그걸 제어해야지. 그러면 바람이 답이냐? 감정을 충족시켜줄 만한 대상. 근데 그건 또 원치 않는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망에 있고 이 관계망 속에서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돼. 심신, 재정,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건강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 조건 결혼이라 했을 때, 자, 애초에 조건 결혼은 좋은 것이다. 왜? 동질혼이니까. 서로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결혼은 쉬워져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모든 사회가 계속 동질혼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가면은 사실상 근친교배가 돼. 유전풀이 좁아지죠. 유전풀이 다 고만고만해지고 얼굴도 비슷비슷해져. 그러면 신분적으로도 이 사람, 이 신분이면 이런 얼굴, 저 신분이면 저런 얼굴이 된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 백정이 외래인이었거든?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 그래, 이상하게 옛날부터 고깃집 딸들이 이쁘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유럽에 그런 피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야. 무슨 일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뭐도 안 되니까 조선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던 일이 뭐야? 천한일. 산업공상 중에서도 제일 싫은 거 봤더니 백정이 도충일이야. 근데 또 그게 있어. 이 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남미녀야. 그 서양식 미남. 양반의 마님들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그 뭐 양반도 마찬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해. 너무나 예뻐. 너무나 막 멋지고 잘생겨서 떡대도 좋고. 야, 우리가 다루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 그게 있었어. 뭐? 애틋한 사부곡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뉴스도 나왔어. 유골이 나온 거야. 아, 큰 유골과 작은 유골이 있었는데 작은 유골은 160이 안 됐어. 큰 유골은 180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 즉 뭐냐면 큰 유골은 남자였고 작은 유골은 여자였어. 근데 남자가 먼저 죽었어. 한 40도 안 돼서 죽었을 거야. 병 때문에 죽었어. 그랬더니 구구절절한 사부곡을 편지로 썼어. 한글로. 그래서 애틋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는 키포인트가 좀 달라. 이 여자는 왜 그렇게 이 남자한테 자기 인생의 모든 영혼을 다 바쳐가며 이 남자를 사랑했을까 해봤더니 잘생겨서. 잘생긴 건 알 수가 없어. 뭐 차은우인지 아니지 조선시판 차은우인지 알 수는 없어. 아이, 그런데 뻔하지. 내가 딱 주목한 건 이거야. 일단 현실에 보이는 거 유골이 180cm야. 관치했다 이거지. 조선시대 때도 통했다 180cm는. 난 거기에 주목을 해. 여자는 키키야 158이야. 좋게 봐서.
조선시대 때 그 시대에도 남녀의 선호는 확실히 있었다. 아니, 내 눈에 이쁘면 남의 눈에도 이뻐요. 내 눈에 이쁘면 남 눈에도 예뻐. 그리고 이 여성은 그 남자 그거 하나가 자기 인생의 전부 좋아하는 그 모든 거야. 내 어깨 뽕이 하늘이 무너지는 평생 거지. 수절하고 그냥 하늘이 말 무너져. 이런 그대로 남자 또 일부종사하는 거야. 못 살아 나는 그런 남자 아니면 뭐 이런 거지. 자,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그 하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어. 요즘 조건 따져서 결혼하는 거 정말 좋아요. 잘하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그 이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갖고 나가야 돼. 그래서 김도인이를 다뤘지. 그렇지. 이문건도 다른 이유가 그거고. 그렇지. 이게 그거 있어. 옛날부터 유명한 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데 없어. 그러니까 선택해. 어느 걸 뽑을 건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고 없다. 대신에 설령 다 갖췄다 하더라도 상황이 급변하고 모든 것이 다 뒤바뀌었을 때 그래도 삶은 계속 되고 자기 삶을 좋은 방향으로 잘 끌어간다는 거.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감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내면의 조건 다 맞추고 들어간 결국 못 찾습니다. 그런 사람.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면은 성공 확률은 0%로 수렴합니다. 이건 확률고부로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 과정에도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외면이면 외면, 내면이면 내면,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간단하지. 간단해요. 근데 외면의 50%, 내면의 50%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힘들어져요. 사실 말이야,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 취미. 그랬을 때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면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 하나만. 하나만. 그러니까 많아야 2개? 많아야 2개. 예전에 의사와 결혼했던 어떤 분이 유튜브 올린 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와이프가 물었어요. 당신 의사 동기 중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 조건 많은 사람 있지 않아? 많았지. 그래서 뭐 누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혼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돈 있는 집에 팔려갔는데 막상 하고 나니 잘 살더라, 이런 커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조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의사 남편 말이 이거였어요. 조건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대요. 뭐 외모, 뭐 집안, 그다음에 뭐 학벌, 뭐 이런 거 쭉쭉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맞으면 진짜 잘 맞은 거다라고 얘기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본 게 있거든. 나도 동감이야. 똑똑- 머리 좋은 머리 좋은 사람 사람 알아. 많아야 1-2개. 더구나 머리 좋을 필요도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중학교 2학년 2학기 확률에서 확률 곱을 다뤄. 모든 조건이 있잖아. 내가 내세운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그 조건의 성공 확률을 다 곱해야 돼. 조건이 늘어날수록 확률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조건이 3개만 내세워도 성공 확률이 0.025%, 0.025 어디인가 들어가. 아까 처음 말했던 신혼부부 커플에서 이 여자분이 남편이 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나서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죽 같은 맛일 거예요. 담담한 밥죽, 죽맛, 흰죽맛 같은 결혼 생활일 것 같은데, 거기에 다채로움을 원하는 거잖아요. 다채로운 맛. 근데 그 남편은 그 능력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부터? 안 되는 데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저는 남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분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남편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리고 인지도 안 돼. 또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 사랑은 뒤늦게 오는 거라고. 알랭드 보통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사랑을 받길 원해. 그런데 사랑은 제일 늦게 와. 사랑이 제일 늦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실제 부부 사례도 봤는데, 내 이웃 부부 중에 유학파 부부가 있어.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 되게 힘들었는데 이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 합쳐서 매번 해결하러 나갔어. 그러기를 한 20여 년 넘고 나니까 팀워크가 생겼잖아. 말을 안 해도 서로 가려운 데를 알고. 그쯤 되고 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로맨스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 남들은 신혼 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신혼이 없었다. 신혼에 알콩달콩 같은 거 없었고, 결혼 전에도 전쟁이었고 결혼 후에도 20년간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유대가 탄탄히 계속되면서 그 뒤로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냥 깊이 신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 이제 느낀다는, 그러면서 뒤늦게 또 로맨스가 있더라는 거지. 서로 조용하고 심심한 것 같은데 그 흐르는 기운은 뭐냐면 탄탄한 신뢰,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의 유대, 이 2가지가 흐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뒤늦게 와. 신혼초에 누렸으면 이후엔 다 떨어지지. 서로 미워할 일밖에 더 있겠어? 결혼 생활이 예쁜 척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고운정, 미운정. 아까 그런데 우리도 썼지. 여기에서 미운정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견에 대한 대립이고 반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커플 같은 경우도 감정적으로 왜 날 예뻐해주지 않아가 결국 미운정에 해당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지. 잘 풀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2030 세대가 조건을 맞춰서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완벽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해내고 싶다. 어떤 소망. 소망도 투영된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어떡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김돈이 인생에서 좀 보고 풀어갈 해법을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삶은 변하고 매 순간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는데 그때 둘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조건 결혼에서 가장 먼저 내걸려야 되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둘이서 어떻게 합심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해결법, 서로 다가서는 접근법 이런 게 가장 먼저 걸려야 되는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공동선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협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외부적인 조건도 좋아요. 돈이나 학벌이나 집안 환경 다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 결혼 생활에서 결국 부닥들이게 되는 게 뭐냐면 정서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결핍이나 어떤 뭐 반목 같은 게 틀림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놓고 서로 보면 어떨까 해요. 한 단어로 줄이면 팀워크이네요. 결혼 생활은 매 순간 서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 해법을 스스로 미리 좀 연습해보고 예행 연습해보고 맞춰가는 이 정도면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둘이라고 확신이 섰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 안 되면 마지막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어떤 해결법, 내 태도의 전환점 이런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김돈이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물론 그 역경 속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기생종대가 나는 이제 이문건 승진댁한테 묶인 몸이에요. 이러고 해서 김돈이가 화가 나서 이불을 작작 찢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물론 인생사, 시련이 없진 않았습니다. 저거 다 쓰지는 못했지만 글 속에 이문건도 억울했다며. 나는 그렇게 잔 적이 없다라고 했어도 이미 김돈이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처녀 때부터 내가 한양에서부터 같이 데리고 온 시종이 또르르 나한테 와서 긴 저작거리에 떠도는 소문을 일러 바치는데 아니 이놈은 50 넘은 남편이 가서 바람을 핀다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냥 이불하고 베개를 다 찢어버렸대요. 가위로 싹둑싹둑. 이 정도로 가정 생활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도 이문과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낸 건 결국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선택, 후회 없는 그다음 노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생을 마무리하고 남편으로부터도 결국에는 내 아내가 있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러니까 묘비명에 그다음에 어떤 그 백자도 같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그 백자에 같이 적혀 있을 정도로 남편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이죠. 같이 살아온 아내에 대한 존경을 글로 써 남겼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어쨌든 살았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가면서. 왜냐면 일단 문제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건 봐도 일단 점수는 6, 7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 안 기본 갔잖아요. 67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6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떤 역경에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싸운다, 같이 손잡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기본값이야.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외면하거나 도망치거나 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아무도 못하지. 애초에 결혼은 쉬운 거였어. 근데 웃긴 게 쉬웠다고. 이런 역경을 넘어갈 때 사랑이 부쩍부쩍 커진다. 왜? 상대를 신뢰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내 사람이 하나 탄생하는 데는 10년, 20년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야. 30년, 40년,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 알콩달콩 달콤한 사랑의 미러와 행동들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큰 사랑은 역경을 넘어갈 때 비로소 나타나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더 거대한 문제인데 눈앞에 당장의 조건이 영원히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도 쭉 좋을 것이다. 위험합니다. 확률적으로도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기가 바라고 싶은 소망에 대해서는 0% 성공 확률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위험은 100%에 가깝게 전래질주하는 건 현대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조건에 맞춘 결혼이 안정적인 결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줄인다는 게 그 리스크의 종류를 뭘로 스스로 규정하느냐가 자기 인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될 거예요. 그 리스크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예측이 불허하죠. 그래서 결국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인생은.
안쓰럽지만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했는데 결혼 아니어도 결혼이 현실이에요. 아니어도 인생의 역경은 누구한테나 와요. 그런데 결혼이 아니어도 내 주변에 이렇게 신뢰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운명 공동체가 되겠죠. 자, 우리 마무리합시다. 나의 마무리는 이래. 동질혼은 좋은 거야. 즉, 조건 결혼이 애초에 동질혼의 의미였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거다. 그러나 사회는 무조건 동질혼으로만 가면은 근친 교배가 된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이동도 될 수 있는 그런 역동성도 있어야 돼. 이거 서로 근데 양립 불가이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야. 이걸 잘 조화롭게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야.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때에는 우리나라가 뭐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외침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래서 그 전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유전자 풀이 10에서 20%는 새로운 그 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이었거든. 아주 그 끔찍한 비극으로.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상승혼이냐? 상승혼은 사회적으로 절멸을 가져오게 돼. 왜? 성공 확률 0%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 99.9%는 절멸을 가는 거지. 모두가 상승혼을 바라면은 99.9%는 절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야. 현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조화가 필요해. 결국에는 나는 그냥 이 조건 결혼에 대해서 그걸 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역경에 대해서 팀워크로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저의 결론은 인생은 혼자 살기는 어렵다. 그럴 거라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서로 같이 신뢰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거는 100% 맞는 사실. 그러면 누굴 고를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개인의 선택이 갈라지는데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이후의 일들은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인생은 선택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잘 살아내고 교정하고 서로 발전하고 협의하고 발전하고 이것에 약간 정반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인생인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 그러니 부디 선택 잘 하시고 그 후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도 협력하며 잘 살아가면 좋겠다. 서로 협력합시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